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미국 기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8개의 기업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마존을 했으니까 여기에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엔비디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분석해 보니까 분석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는 무슨 회사인지 알게 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라는데 그놈의 반도체가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미래는, 전망은 어떤지, 앞으로 투자해도 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반도체이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픽 혹은 GPU인데요. 이건 게임할 때 그래픽 참 중요한데요. 그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GPU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를 좀 안다, 투자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은 팹리스까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앞에 두 개는 알겠는데 팹리스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는 쉽게 말해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AMD, 엔비디아, 퀄컴이 있죠.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더리 기업에는 TSMC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 인텔과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참 쉽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TSMC와 경쟁하기 위해서 파운더리 분야의 생산 쪽이죠. 여기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팹리스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칩리스 기업인 ARM이 여기에 있습니다. ARM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수하겠다 하고 나서면서 두 회사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말로만 듣던 GPU가 뭔지 잠깐 그래픽의 놀라움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픽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GPU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CPU와 GPU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CPU는 6명의 공대생이 들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고 GPU는 4,300명의 중학생이 들고 있는 일반 계산기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이 사칙 연산 중에 두 자릿수 곱하기를 4,000개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면 누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 4,300명의 중학생이 한 발 더 빠르겠죠. 아무리 공대생이라 하더라도 단순 계산에는 못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AI, 딥러닝 기술이 바로 단순 반복의 끝판왕이죠. 그럼 당연히 인공지능에도 CPU보다 GPU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엔비디아가 더욱더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분야 및 비중을 보겠습니다. 게임은 51%인데요. 그래픽 회사답게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27%, 전문 시각화가 11%, 자율주행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 시각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워크스테이션 그래픽을 말하는 건데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설계자가 4천만 명이나 엔비디아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잘했나 봤더니 게임은 11% 상승을 했고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올랐죠. 53%나 성장을 했습니다. 전문 시각화랑 자율주행은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분야를 보겠습니다. 게임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3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별로 3개년 동안 비중이 얼마나 변했나
봤더니 엔비디아는 3년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AMD랑 인텔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엔비디아는 점유율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장악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정 가격과 빠른 GPU 출시로 노력형 해자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을 보면은 연평균 72%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도와준 공룡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고객들을 나열해 보면은 알리바바, 마소, 아마존, 구글, IBM 등 우리가 들어본 기업들 대부분 엔비디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도구를 파는 또 다른 공룡 기업, 엔비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벤츠 S클래스 신버전 발표에서 벤츠는 자율주행 3단계를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엔비디아 부품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플랫폼인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벤츠에서 전차종에 엔비디아 플랫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 엔비디아가 필요하냐? 자율주행에는 참 확인할 게 많습니다. 차선을 확인해야 되고,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확인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등등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반복의 황태자인 엔비디아가 필요한 겁니다. 2024년까지 전 차종에 적용을 목표로 달릴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엔비디아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온 영상의 주인공 자율주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을 보게 되면 연평균 22%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회사들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회사는 76개사, 자동차는 42개사, 센서 33개사, 로보택시 24개사 등 엄청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론 머스크랑 토론을 하면서 미래 이야기 했던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벤츠, 도요타, 볼보도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데이터 덩어리인데 이를 처리하는 건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이 핫했죠. 그때 비트코인 채굴 역시 단순 반복이죠. 엔비디아가 물 만난 고기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끝나니까 무섭게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기술주 붐이 불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오면서 단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기존과 다른 각도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ARM의 인수와 인텔 사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최근 6개월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엔비디아고 빨간색이 인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텔한텐 나쁜 기사가 초기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애플 모든 제품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해서 인텔과 15년간의 동맹을 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와 더불어서 인텔에서는 차세대 칩 출시를 6개월 더 연장하겠다. 이거는 CPU가 GPU한테 진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후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하락하고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때 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엔비디아 47조의 ARM을 인수한다. 그러면서 공룡 기업에 탄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PC에는 엔비디아가 짱인데 스마트폰에는 조금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RM을 인수하는 순간 PC와 스마트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애플에서 말했던 건데요.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 반도체를 애플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도 아닌데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인텔, 삼성전자,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그리고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까지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요 앞에 붙는 멘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앞에 AI라고 붙는데요. AI 반도체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좋길래 이러냐 봤더니 AI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41%의 상승을 합니다. 연평균 30%가 넘는 시장은 진짜 좋은 시장인데 AI 반도체가 앞으로 그 시장을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4차 산업에는 당연히 AI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AI 반도체를 놓지 않고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엔비디아한테 기회인지 위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설계를 할 것이고 이를 생산할 제작 기업을 찾을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삐집고 들어갈 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칩 설계입니다. 엔비디아는 ARM을 품게 되면 팹리스 겸 칩리스 회사가 되기 때문에 설계로서는 아주 강력한 회사입니다. 자체 개발하되 설계만 엔비디아한테 맡기면 엔비디아 또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투자 포인트를 고 수도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는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하면 엔비디아가 빠질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엔비디아가 미래 가치까지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에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매수해도 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ARM 인수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땅땅땅 되는 게 아니라 2022년까지 가봐야 인수하냐 마냐가 정확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